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증권신고서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증권신고서를 보지도 않고 청약에 참여한다. 그 뭐예요? 바보는 아니고. 도박이지, 도박. 아니,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저는 기사 많이 찾아봤는데요. 그치. 기사도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증권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되는, 그리고 공시를 해야 되는, 그게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다트라는 곳에서 다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읽어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시간을 좀 절약해 드리기 위해서 이 증권신고서를 대신 다 읽고 한 140페이지 넘습니다. 그걸 다 읽고 쫙 요약하고 추가 자료까지 또 넣어가지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증권신고서 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그 회사. 네, 상장 피상장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상장하는 회사 카카오게임즈와 이제 이걸 상장 주관하는 회사에서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카카오뽕이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것만 써야. 그렇죠. 네. 투자자들이 혹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장밋빛 미래만 쫙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좀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 내용은 이미 8월 6일에 한 3주 전이죠. 이미 오프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게임 산업에 대한 기초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증권 신고서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 IP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죠?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MMORPG 그걸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카카오게임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P 중요하죠. 카카오게임즈 IP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설명해 주세요. NC 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를 IP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IP 같은 경우는 리니지 투 레볼루션을 넷마블이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 IP는 NC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NC가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IP 자체가 형성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게임이 정말 잘 만들어야 되고 대박도 쳐야지만 이 게임의 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메인 게임 그러면은 웹젠의 뮤, AC의 리니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이 정도가 IP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만화로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렇죠. 영화로도 가능하고. 와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워크래프트 네. 영화 나오고 이런 케이스. 망했잖아요. 물론 이제 딴 거에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확장이 가능하다. 이 IP라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RPG라는 게임은 이제 곧 나올 카카오게임즈에서 출시한 그거와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다중 접속 이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시장 규모와 전망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게임, PC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어요. 모바일 게임 된다 안 된다. 근데 모바일 게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블레이드였나요? 모바일 게임이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게임이었나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보다는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된 거 애니팡이 사실 거의 시초였고요. 애니팡 캐주얼 게임. 그쵸. 카카오톡에서 거의 하트하고 랭킹으로 도배가 됐었던 게임. 그렇네요. 네네네. 하트 달라 요청도 하고 자랑도 그렇죠. 하고. 실제 요즘에는 없죠. 요즘에는 안 하죠. 4까지 나왔는데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4까지 나왔다는 사실을. 그쵸. 그게 이제 거의 모바일 시초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모바일 시장이 꽤 좋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많은 개발사들이 뛰어들었고 그 중에 이제 RPG나 액션성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블레이드였고요. 네. 그게 실제로 게임 대상 최초로 모바일이 성공했던. 모바일이. 네. 원래는 PC 게임이었는데 그 게임이 최초로 대상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시작은 최초는 아니었으나 뭔가 한 획을 그은 거네요. 거의 역사를 만들었던. 많은 게임 개발사들이 우리도 모바일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생각을. 어떤 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어떤 지표를 알려줬었어요. 마련해준.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 게임 산업에 종사하셨으니까 네. 이 논란이 계속 있었죠? 항상 있었어요. 내부자들끼리도 있었고. 뭐, PC 해야 된다. 그쵸. 모바일로 가야 된다. PC 게임을 만들고 있는 개발팀조차도 지금이라도 엎어서 모바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 모바일 게임을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어요. 개발자가 뽑을 때도 그랬고. 그쵸. 다 예. PC 경력으로 뽑아놓는 사람들은 모아놓고 야 이제 모바일 된다 모바일 만들어 이러면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시작조차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례가 없었으니까. 그 사례도 없고 이걸 어떤 핸드폰 기준에 맞출 거냐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됐었고요. 지금 뭐 안드로이드나 iOS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 더 많았죠. 예 지금은 그때가 네. 당시에는 뭐 아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핸드폰은 잘 되는데 네 거는 안 되잖아 이러면 어디다 맞춰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애니팡? 그 이전인가요? 바로 그때쯤? 그 전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그때 이후에 나왔던 게 거의 뭐 애니팡이나 뭐 드래곤 플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으니까 거의 최초였죠. 그러니까 캐주얼 게임 위주로 나왔겠네요. 뭐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때문에. 네, 잘 될지 모르니까 이제 1인 개발자들이 그때 많이 유행을 했었고 1인도 모바일이 된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실제로 나도 모바일 만든다 해서 퇴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쵸. 니네들이랑 할 바에는 나 혼자 모바일 만드는 게 돈 더 많이 벌겠다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약간 단순하고 캐주얼 게임 위주로 그 당시에는 시장이 형성됐으니까. 가옥으로 그냥 흔들기만 했는데 떼돈 번다더라 이러니까 실제 떼돈 벌었나요? 떼돈 벌었죠. 드래곤 플라이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뭐 후회는 안 하시겠네. 퇴사하셨어도. 그분은 만들고 나서 제가 알기로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 네, 다른데 그냥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찌됐건 네, 그렇게 인생 역전 하셨네요. 이렇게 네. 변곡점이 있을 때 참여를 하면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변곡점에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라는. 네, 인생 역전은 불가능한데 뭐 내가 30억 끌어올 수 있으면 조금은 삶의 도움이 조금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콘솔 게임이냐 PC 게임이냐. 실제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 인기가 되게 많죠. 대부분 해외 유저들은 콘솔을 많이 좋아해요. 네, 한국은 그게 좀 잘 안 되고. 우리나라 매니아들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 PC방이라던가 이런 게 좀 되게 인터넷이 잘 발달돼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여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문화도 때로 있고. 모여서 하는. 네, 그리고 콘솔 게임이 처음에 할 때는 재밌는데 한 번 이렇게 끝까지 엔딩을 찍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반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솔풀만 해야 되니까. 그쵸. 커뮤니케이션도 못하고. 나 혼자서 막 처음에 할 때 되게 재밌어요. 어렵고 뭔가 굉장히 웅장하고 그 그래픽도 실제로 되게 좋아요.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 깨고 나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스토리 뻔히 알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게임을 계속 하게 되는 유지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좀 이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콘솔 게임을. 네. 솔풀이라고 하죠. 솔로 플레이. 네, 솔풀.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그러지? 군대 갔다 와서 그런가? 단체 생활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왜 그러지? 뭐라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성차별 발언이 될 수 있겠다. 여성 유저들도 많지 요즘에, 그죠?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어찌 됐건 콘솔 게임을 우리나라는 그래도 해외에 비하면 잘 안 하는 것 같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다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게임 시장을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글로벌 시장 게임 시장의 규모하고 전망이거든요. 모바일 중심의 수익 구조 그리고 콘솔 게임의 IP를 모바일에 적용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보시면 PC 게임과 모바일을 비교해 보시면 PC 게임은 글로벌리하게 성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이 좀 둔화됐고요. 모바일 게임은 되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장률 보시면 미쳤죠. 22%, 10%, 막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조금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리고 콘솔 게임을 또 보게 되면 콘솔 게임도 글로벌리하게는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마켓 사이즈예요. 보시면 이게 100만 달러인데 2018년 19년 보시면 PC 게임보다도 더 시장 규모가 크죠. 이게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해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들도 모바일로 이제 적용하는, PC도 모바일로 좀 흡수가 되고
콘솔 게임도 이렇게 모바일로 흡수가 되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는 좀 다른데요. 국내는 PC와 모바일 게임이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콘솔은 아주 그냥 미미합니다. 그죠? 네. 콘솔 하시는 분들 실제로 제 주위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만나 뵀나요? 그 형님은 콘솔 하신다고 하잖아. 거의 100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네. 할 거예요. 콘솔 게임 약간 아싸들 아닌가요? 아싸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형님 아싸 기질이 있어. 네. 아무튼 네, 모바일 중심의 수익 구조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국은 특이하게 PC 게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도 뭐 계속 꾸준히 높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동의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 쪽 정서하고 좀 많이 맞는 편이고, 실제 뭐 국가별로 이렇게 유저들 취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글로벌로 이제 보는 거는 이제 그 해외 매출이나 이런 쪽 하는 분들한테 좀 보는 것 같고, 사실 이 글로벌 이렇게 보면은 콘솔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나쁘진 않은데 이 과금이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제가 볼 때 조금 빨대를 딱 꽂아야 되는데. 그렇죠. 성장성이 조금 둔화가 돼서 돈이 안 된다. 그렇죠. 개발자들도 이제 뭔가 게임을 오픈을 하면은 그게 PC든 모바일이든 콘솔이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수익 구조가 이렇게 좋지 않아요. 콘솔은. 취약하다. 이게 그 어찌됐건 인게임 페이먼트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콘솔을 한번 사고 만약에 제가 뭐 한 5만 원 주고 사요 콘솔을. 네. 그럼 다 했어요. 다 하면 이제 이거를 중고로 팔면 되거든요. 그냥 뭐 한 네. 3만 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게임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죠. 수익 구조가 중고로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회성 수익일 수밖에 없다. 네네. 네. 콘솔 게임을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인게임으로 비용을 좀 받을 수는 없나요? 그러려면 이제 프리미엄 뭐 유료 NPC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넣게 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상 콘솔이나 뭐 PC나 모바일이나 이런 게임의 차별성이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콘솔 자체는 일단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네. 개인이 이 게임을 할 때 굳이 이거를 깨기 위해 과금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다시 또 하면 되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깰 수 있거든요. 이 스테이지 자체를. 네. 과금이 이제 경쟁이나 이런 심리가 있어야 과금을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콘솔은. 네트워크가 불가능한가요? 콘솔이? 현재는 불가능하고 네. 이 부분을 네트워킹이 가능하게 하게끔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구글의 이제 스테디아라든가 텐센트의 스타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현재는 많이 개발은 하고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걸 이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네, 플랫폼인 플랫폼을 거죠? 이제 통합으로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자체를 그쪽에서 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조금 개발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도 이쪽에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제 생각엔 조금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칸초님이 보시기에는 콘솔 게임은 별로다. 현재까지는 전망이 이렇게 좋진 않고요. PC, 모바일, 콘솔이 결국에는 통합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PC하고 모바일은 이제 앱 플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점차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콘솔은 아직 거기까지는 침범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 뭐 사실 요즘에 모바일이라고 하긴 하지만 태블릿이나 이런 게 또 많이 나오니까 네. 콘솔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저는 사실 콘솔 몇 번 해봤는데 무슨 재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한국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글로벌리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 분들을 위한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어찌됐건 그 해외 서비스도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국가별로 특징을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다 다른 개념의 마케팅이라던가 다른 개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한 거네요? 네. 한국은 한국에 맞게 나와야 한국 되는 유저들의 맞춤형 게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중국 서비스 할 거면 중국 버전으로 또 계속 패치도 계속 변하고, 그 인게임에 있는 프리미엄 아이템도 다 변하고, 뭐 일본도 그렇고요. 원하는 게 다 틀려요. 그거를 맞춤형으로 안 하면
그대로 나와요. 매출 지표나 동접 지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럼 글로벌 통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안 되죠. 유저가 다 틀리니까. 그러면 국가별로 다 다르게 움직이네. 네, 버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실제 조금 규모가 있는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서비스 팀이 있으면 그 중국 개발팀 따로, 뭐 일본 개발팀 따로 이렇게 서비스 운영하는 애들이 그분들이 다 틀려요. 일하시는 분들. 아, 이건 진짜 모르던 정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이제 그렇게 막 크거나 이러진 않아서 제가 국내 하면서 해외 5개국까지 서비스는 같이 해봤는데 그 옆에 있는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들도 많고 이 업데이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 국가별로 다 틀렸어요.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분들이. 예. 그러면 완전 새로운 게임이네. 거의 국가가 새로운 달라지면. 게임이에요. 말이 이제 그 게임 타이틀이 하나로 있는 거지 실제 서비스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미리 패치됐다.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올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유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가지고 있는 게임 내 내부적인 데이터의 그 축적된 재화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정도로 하고 실제로 이제 한국 카카오 게임즈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험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라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좀 모를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전에 올라온 영상이 또 있죠. 네네. 좀 이전에 일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했던 내용들 전에 또 영상이 올라간 게 좀 길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저희가 여러 번에 나눠서 나갈 텐데 또 칸초님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한 번씩 또 보시고요. 실제 카카오 게임즈는 한국에서 4위의 4위의 게임 퍼블리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 기준으로 상위 20위를 나타낸 거고요. 그 중에서 여기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뭐 넥슨 그리고 넷마블 얘가 NC죠. NC 네. 이렇게 있는데 뭐 NC는 그냥 자기 게임 팔아먹는 거죠. 그죠? 뭐 넥슨이나 넷마블도 거의 비슷하고요. 넷마블은 뭐 이제 퍼블리셔 비슷한 카카오 게임즈랑 비슷한 퍼블리셔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한국에서는 4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 게임 상장사랑 실적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가 매출액이 비슷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여기 보이시죠? 카카오 게임즈의 매출액과 펄어비스, 컴투스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퍼블리셔가 영업이익이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죠? 네네.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넷마블 그리고 웹젠하고 비슷합니다. 웹젠은 개발사 아닌가요? 근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낮죠? 개발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원래는 개발사였고 원래는 개발사였는데 네. 지금 거의 퍼블리셔 역할을 하나 봐요. 뮤 이후로 개발한 게 다 망했기 때문에 강제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뮤 아크 엔진 이후로는 최근에 R2 모바일이 나왔고요. 어제였을 거예요. 포스팅도 하셨죠? 네. 하지 마세요. 아직 안 하셨으면 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눈 버릴 투자를? 수 있거든요. 아니 게임. 게임을 투자는요? 투자도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게임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해야 되는 게 많고요. 매도하셨죠? 네. 저는 25일날 저녁 12시 오픈하자마자 깔았는데 오픈하자마자 점검을 해서 잠깐 기다렸다가 새벽 2시에 했는데 또 점검해서 기다렸다가 6시에 또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시쯤에 좀 하다가 한 5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걸 지웠어요. 못하겠더라고요. 5분 만에? 네.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제가 웬만한 게임은 다 만렙은 찍거든요. 네. 만렙은 찍고 그 게임을 평가를 해보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5분 정도 하다가 못 참겠다고 지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다 매도해버렸죠?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력 매도했어요. 아,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더라고요. 역시. 실제로 주가 네. 폭락했고 어찌됐건 웹젠은 개발사였으나 지금 수익 구조를 봤을 때 그죠? 네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비율이 낮은 걸로 봤을 때 뭐 넷마블이나 이런 그
퍼블리셔와 같은. 웹젠도 사실 퍼블리셔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중국 쪽에 개발을 많이 맡기는 추세고요. 외주로 그냥 다 예, 개발하는구나. 37게임즈나 뭐 이런 쪽에 많이 맡기고 있고 네디즈나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가 원래 퍼블리셔 거의 대장주 정도로 그쵸. 보고 있고요. 네. 그 넷마블. 길을 웹젠이 이제 슬슬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웹전이 따라가고 있다. 근데 네. 좀 넷마블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느낌. 조금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죠. 아 거기 출신 아닌가요?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셔도 저는 되나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와서니까. 아 가보셔가지고. 네, 다녀봤으니까 잘 많이 알아요. 떨어진답니다. 카카오 게임즈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 지금은 쌍벽인데 어디랑 웹젠이랑? 예. 아, 그럼 왜냐면 웹젠은 카카오 그래도 IP가 있어요. 뮤라는. 아 뮤라는. 튼튼한 IP가 있는 회사인데 카카오는 아직 없어요. IP가. 아 있죠 카카오. 뭐요? 프렌즈? 그렇지. 에이. 프레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도 맞나요, 프레도? 뮤는 뮤 아크엔젤 하나로 지금 아직 구글 매출 4등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구나. 막 IP가 좋다. IP. 그러니까 개발을 따로 막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뮤나 팔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구나. 예. 여기가 웹젠은. 예, 그냥 하자. 다른 거 하지 마. 돈 쓰잖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뮤 아크엔젤이 너무 잘 돼서 마이너스 된 거를 지금 다 메꾸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요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요거는 따온 거고 그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앞으로 매출이 2배 이상 상승을 가정하면 넷마블 수준으로 성장 가능하다라고 써놨는데 좀 민망하네요. 많이 떨어지고 웹젠하고 카카오 게임즈랑 비교해도 카카오 게임즈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는 IP가 없기 때문에. IP가 없어서. 네. 그러면 이제 IP를 만드는 게 시급한 거네요. 카카오 그래서 게임즈는. 요번에 나오는 게임 중에 엘리온에 많은 거를 걸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네. 그 내용은 또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어찌됐건 퍼블리싱 전문하는 그 전문인 넷마블이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와 가장 유사한 비즈니스 롤 모델입니다. 이 퍼블리싱이 뭔지 개발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좀 습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그 8월 초에 했던 거라 지금은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냥 감안하고 보시고요. 당시에 카카오 게임즈가 장외 비상장 거래 시장에서 7만 원 정도 했었고요. 요 유통 주식이 7,300만 주였기 때문에 이걸 곱하게 되면 시총이 5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뭐 펄어비스, 웹젠, 컴투스 얘네는 이제 7만 원인데 얘가 13만 원, 19만 원, 뭐 웹젠이 38,000원, 컴투스가 13만 원, 뭐 이 정도였으니까 카카오 싸네, 웹젠보다 조금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완전 이제 초보적인 시각이죠. 제가 이제 잘 모르신다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 주가를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주가를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시총을 써놨잖아요. 시총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총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가 5조고요. 넷마블이 약 11조 이상, 12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뭐 펄어비스가 2조대, 웹젠이 1조, 컴투스도 1조 이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넷마블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7만 원대로 상장을 하게 되면 거의 뭐 넷마블의 허리까지 오는 거죠. 이 규모가 굉장히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큰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NC가 있긴 한데 NC는 뭐 워낙 넘사벽이라 여기서는 따로 비교를 하진 않았고요. 주요 제품별 매출 현황을 보면 되는데요. 이제 사실 뭐 카카오 게임즈 제가 이제 농담 삼아 IP 뭐 카카오 프렌즈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일반인들의 시각이고요. 실제 투자하실 때는 제품별로 어떤 것들이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 보시면 PC 게임에서는 배틀그라운드, 검은 사막 이 두 개의 회사의 매출 비중이 40%가 넘고요. 모바일에서는 달빛 조각사, 프렌즈팝, 프렌즈팝이 있긴 하네요. 네네. 프렌즈팝이 50%대 해가지고 요게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런칭했던 가디언 테일즈죠. 가테라고 이제 얘기하던데 구글 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네네. 요 정도면은 매출이 꽤 나오는 거죠. 일 매출이. 한 평균 7억 나올 거예요. 평균 7억. 네. 확실한가요?
네, 확실하죠. 딱 보면 알아요? 뭐 상태 보면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어찌됐건 구글 5위 정도인데 일 매출 한 7억 정도니까 연 매출로 하게 되면은 한 210억, 200억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월 매출로 했을 때 네. 월 매출 200억대 정도 나오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일단 오픈빨, 이벤빨도 좀 있긴 해서 네네. 한 3개월까지는 그 정도는 뽑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네.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온 흥행 기대치가 되게 높은데 요 두 개가 향후 매출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10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넷마블 수준의 이제 퍼블리셔로 도약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당 1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디언 테일즈는 일단 현재는 제 기준에 흥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엘리온이 이제 받쳐만 주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 엘리언이 받쳐주면 가능성이 있다. 그쵸. 일단 10만 원은 이상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엘리온이 실제로 출시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보면 그게 바로 견적 나오거든요. 그렇죠. PC 게임은 한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보면은 앞으로 이 게임에 1년이 보이기 때문에 PC 게임은 1년 자리 잡으면은 10년을 찍을 수 있어서 첫 오픈 한 달, 그리고 3개월 이거 딱 두 개만 보면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는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뭐 말씀하신 주당 10만 원인지 14만 원인지 아니면 떨어질지 정도 예측이 확실하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 50% 상승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얘가 한 월 200 찍죠. 네. 200억, 200만 원 아니고 200억. 네. 그럼 6개월 하게 되면 1200이죠. 그러면 이제 반기가 한 1200억 정도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800억, 한 900억씩 나옵니다. 반기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대부분의 매출을 요 두 개의 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900억씩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이게 3개월 이상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오픈빨로 월 한 200 찍으니까 1200억이면은 충분히 급격하게 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그렇게 보는 거고요. 요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실제 이제 주요 주주 현황을 보더라도요. 보시면 넷마블에서 실제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엘리온 개발사죠. 크래프톤에서 피를 섞었고요. 그리고 중국 텐센트가 또 주요 주주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회사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텐센트의 자회사고 여기서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넷마블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래프톤에서도 한 1%대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크래프톤의 지분을 또 카카오 게임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약간의 피를 섞고 같이 가자.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투자도 해주고. 네, 그죠? 뭐 아직까지는 그냥 도원결의 정도 해놓은 거고 언제 또 사실 갈라설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면은 이제 같이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거의 1년마다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거예요. 거의 개발사하고 퍼블리싱은 1년마다 계약을 대부분 하는 편이라서 뭐 기사 보면 장기로 본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많이 있거든요. 아, 네. 장기 계약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정확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 1년마다 그때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이렇게 계약을 보고 또 조건을 또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가자고 하는 거는 뭐 그냥 기사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검은 사막 국내에 서비스하던 게 카카오 게임즈에서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종료됐죠? 국내에 종료돼서 펄어비스로 다 이관이 됐고요. 네, 이렇게 그냥 개발사에서 가져가 버리는 거네. 그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끝내버렸으니 이제 여기서 서비스 안 한다. 카카오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검은 사막 서비스 안 한다 하면은 여기 있는 유저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이 네. 데이터를 뭐 날릴 것도 아니고 네네. 유저가 막 엄청나게 줄어서 게임 서비스 비용도 유지 비용도 안 나오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펄어비스 자체가 그냥 우리가 모든 거를 리스크를 다 떠안더라도 유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모두 다 계정을 이관을 시켜서 서비스를 한 거고요. 아,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검은 사막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주가 하락 요소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그 보고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임원들, 임직원들이 이제 스톡 옵션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스톡 옵션은 상장 후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주가 희석의 요인이 되는데요. 쭉 보시면 뭐 1차, 2차 해가지고 스톡 옵션을 많이 줬습니다. 예, 훌륭한 회사죠.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많이 줬고 행사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스톡 옵션 부여했던 게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이 17,000원이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때 이미 2만원 이상으로 상장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17,000원에 스톡 옵션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행사 기간이 이미 행사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락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요거 다 합쳐봤자 얼마 안 돼요. 2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전체 다 물량 가져와서 곱해보면 5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게 뭐 10만원으로 된다라고 하더라도 2,500억이기 때문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배가 됐다라고, 5배가 됐다라고 하면 시가총액도 뭐 5조 이상, 7조 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요소 두 번째인데요. 이제 기관들이 보호예수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유통 가능 물량은 상장한 후에 이제 바로 매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관이 1100만 주를 거의 70% 이상을 기관에서 가져가는데, 기관은 또 보호예수가 대부분 또 걸립니다. 해외 기관이 아닌 이상 걸려서 일반인 물량이 320만 주인데 이거 뭐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이걸 또 주식을 샀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상장 주선인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시를 한 내용인데 7만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9년 12월에 샀죠. 상장할 거라고 보고 산 것 같아요. 그 당시 취득 가격은 18,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만 보더라도 2만원 이상으로 무조건 상장하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샀던 가격이 뭐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보호 예수 기간이 걸려 있기도 하고 액수가 미미해가지고 하락 요소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날 주가 상승 가능성인데요. 과거 이제 SK 바이오팜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이때 청약대금이 30조가 몰렸기 때문에 이때 비슷한 경쟁률과 청약대금이 몰린다라고 하면 뭐 따상 연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요거는 SK 바이오팜 첫날 매수대기 걸려있던 물량이에요. 2200만 주가 매수대기 걸려있었고 이걸 합치면 2조 7천억 원.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날 1000만 주가 돼 있었고 여기 가격이 이미 올라갔죠. 연상으로 따상 연상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가격이 요 정도 가격 16만 원이 넘었는데 이때 매수대기 한 자금을 하게 되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희석 요소가 있다. 뭐 2,500억 뭐 많았을 때 뭐 10배 됐을 때 2,500억이죠. 10배 되면은 뭐 팔겠죠. 5배 됐을 때죠. 5배 되면 팔겠죠. 저도 팔겠죠. 일반 청약한 사람도 팔겠죠. 그리고 뭐 기타 뭐 320만 주, 그 다음에 뭐 12억 원 뭐 이런 거 해봤자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몰렸다고 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연상 따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카카오게임즈 그 일반인들 물량 다 해봤자 630억 원이기 때문에 10만원 5배 올라봤자 3천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갈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카카오게임즈 전형적인 이제 퍼블리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것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산정한 거냐? 네 맘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 보고서에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했는지 다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텐센트, 네디즈 다 중국계죠. 넷마블, NC소프트 한국계고요. 이렇게 최종 4개 유사 회사를 선정한 후에 뭐 주가, PER, 순이익, 시총 등을 비교해가지고 비교해서 평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비교 평가의 모형이 별게 아니고요. 비교해서 평가를 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한 거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평가를 한 거. 그렇게 해서 나온 가격이 주당 평가액이 29,000원. 그러니까 3만원대로 나온 거죠. 이미 3만원으로 이 사람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할인해가지고 2만원에서 24,000원에 하겠다라는 거고요. 오늘 내일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요 밴드 사이에서 가격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한 4만원, 5만원, 지금 공목 그 비상장가가 6만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뭐 한 5만원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일 이제 기관들이 참여할 텐데, 기관들은 일반인들은 비상장 시장에서 비이성적으로 살 수 있지만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딱 그냥 가치 평가에서 들어가거든요. 5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기관들이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흥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흥행을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최종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으로 하게 되면 SK 바이오팜처럼 딱 처음에 따상 나오고 연상 간다 라고 하게 되면 첫날에 62,000원, 둘째 날에 8만원, 셋째 날에 10만원, 이게 연상 계속 갔을 때 얘기예요. 넷째 날에 13만 6천원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SK 바이오팜에 연상 갔던 거를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돌린 건데, 저희는 그 당시 강의할 때가 72,000원까지도 이제 매물이 거래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는 걸 보고 매도했죠. 우리 얼마에 매도했죠? 저희 65,000원 정도? 65,000원 내외에서 다 매도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미 저희는 첫날 따상 간 것 이상의 효과를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매수가가 24,000원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더 적을 수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수익으로 그냥 확정을 하자라고 해서 요 사이에 매도를 하자라는 게 목표였고, 실제로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7만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코스닥 시총 3위에 등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시젠, 요즘에 막 뜨는 바이오주 다음으로 7만원으로 했을 때 얘기고요. 카카오게임즈가 바로 여기로 코스닥 시가총액 3위로 치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1조 이상 규모 상장하는 건이 잘 없습니다. 한두 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사례니까 꼭 많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네, 이번 챕터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로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